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인에 관련된 일본인 한 분을 포스팅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했던 한 일본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조선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11년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조선 독립운동에 대해 경의를 표함이라는 논문을 직접 일본인이지만 발표를 하게 됐고, 이 논문 때문에 치조를 당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그 대의명분을 직시하여 많은 변호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1919년 우리가 3.1운동을 하기 전에 28 독립선언이 조선에서 있었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발생했던 28 독립선언, 당연히 이 청년들은 붙잡히게 되었고, 이 청년을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변호사가 또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년 뒤 1923년에 의열단원이었던 김시현이 조선 총독부 암살 요인을 암살하려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김시현은 바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 의열단원이 이 사람의 변호를 막기 위해 한 명이 또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또다시 이 김시현의 변호를 위해 조선으로 입국하여 변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알고 계시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우리 민족 세대에서 아픔이 있는 일인데, 일본이 제1조선인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제1조선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식으로 군사를 투입하고 민간 학살단체였던 자경단을 투입하여 조선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일본이 그런 것을 현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분은 관동 대지진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는 사과의 편지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 일본인으로서 직접 사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관동 대지진 학살 과정에서 함께 붙잡혀 들어갔던 일본에 있었던 당시 독립운동가 박열이라는 분의 변호도 맡게 되면서 20년대도 역시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변호를 맡으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1924년에 역시 의열단원이던 김지섭이 의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또 김지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란 도쿄 궁성의 폭탄을 투척하려던 사건으로 잡히게 되고, 이 변호사는 또 김지섭을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이번 변호 때는 가족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호인은 김지섭의 가족에게, 동생에게 편지를 직접 써서 나는 독립운동의 대의명분을 잘 알고 있다, 이 대의명분을 직시하며 변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족에게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조선의 독립운동을 많이 지원하고 변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1930년대 역시 이분의 이 조선 독립운동 지원은 크게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1930년대 3번의 변호사 자격 박탈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총 2번의 투옥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3번의 변호사 자격 박탈과 2번의 투옥을 겪게 되면서도 1930년대 말 조선의 독립운동을 했던 몇몇 인사들이 변절했던 것과는 달리 이분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방까지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조선에 대한 이런 애정은
해방 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해방 후에 일본 본토에 있었던 그 제1 한국인들 사건이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신 교육 투쟁 사건과 도쿄 조선고등학교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학생들의 일본의 교육에 대한 조선인 차별에 대한 투쟁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변호인은 해방 후에도 이 두 사건의 변호를 무료로 변론해 주면서 조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로서 조선을 침탈했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양심을 가지고 조선에게 많이 사죄했던 그런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여러 명의 사람은 영화 박열을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요. 거기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영화 박열에 나왔던 일본인 후세라고 역할로 나왔던 바로 여기 사진으로 나오는 후세 다츠시 바로 이분입니다. 이 후세 다츠시 이분의 당시 별명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당시 별명은 조선인들에게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 외에도 일반 조선민들이 일본에서 크게 투쟁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사건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무료 변론도 해주면서 조선인들의 이런 투쟁에 대해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줬던 그런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이 조선 헌법 초안이라는 논문까지도 게재를 하게 돼요. 그 헌법 초안이 조선의 헌법에 크게 많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크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었는지는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조선에 굉장히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강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선의 독립운동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했던 이 사람은 이 후세 다치시는 일본인 최초로 2004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일본인 최초로 건국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대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사람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일본인들 제소 카드도 어느 정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서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투옥되셨던 많은 일본인들이 지금 정보도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하고 저희가 사이가 굉장히 좋진 않지만 이 일본과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재조명을 하지 않거나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록을 하지 않거나 기억을 하지 않는다면 이 후일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때 좀 부끄러운 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건국훈장을 받았던 후세 다츠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의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일본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도와줬던 일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조선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소통하면서 또 댓글에 남겨주시는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 영상도 많이 남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방송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